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요? 통장이 왜 이래요? 퇴직금 2억에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소리야? 뭐? 무슨 일이야? 아빠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설마 또 주식한 거예요? 그게 아빠, 제가 관리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어요? 너한테 맡기기 전에 내가 먼저 뭐요? 뭐라고요? 나도 손실이 있었어. 내 돈으로 메우려고. 뭐라고요? 아빠가 제 돈을요? 여보, 대체 무슨 소리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집 다 말아먹었어요.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만 만회하려고. 이번만 아빠, 제가 드린 돈까지 다 날렸잖아요. 제 전세 자금이었어요. 제 아이 학자금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당신이 정말... 아빠, 저 이제 아빠 못 봅니다. 제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해요. 미안해요. 그날 제 인생이 끝났어요. 30년을 일해서 모은 퇴직금 2억, 그리고 아들한테 맡긴 돈 1억까지 총 3억이 단 3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아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고 아내는 절 떠났어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제가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고, 어쩌면 여러분도 조심해야 할 이야기예요. 주식 투자. 특히 퇴직 후 주식 투자. 정말 조심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62살이에요. 작년까지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했어요. 회사 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내와 아들 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이에요. 퇴직할 때 받은 돈은 정확히 2억 350만 원이었어요. 3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죠. 통장에 그 돈이 찍혔을 때 저는 벅차올랐어요. 이제 좀 살겠구나. 노후 걱정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기뻐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큰아들도 축하해줬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작은아들도 말했어요. 아빠, 그 돈 잘 굴리면 연 5%는 나와요.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주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됐어요.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친구 박형석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철수야, 너 요즘 뭐해? 그냥 집에 있지 뭐. 할 일도 없고. 야, 나 요즘 돈 좀 벌고 있어. 뭐로? 주식. 주식. 너 주식하냐? 응. 근데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좋은 방 있어. 거기서 추천해 주는 거 사면 돼. 무슨 방? 카톡방.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거야. 초대해 줄까? 글쎄. 야, 나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어. 너 퇴직금 있잖아. 그거 좀만 굴려봐. 그래. 응. 초대해 줄게. 들어와 봐. 그렇게 저는 그 카톡방에 들어갔어요. 방 이름은 황금 투자 정보방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오늘 추천 종목 000 30% 수익. 이번 주 대박주 000 지금 사세요. 저는 이 방 덕분에 2천만 원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도 올라왔어요. 계좌 잔고 사진이었어요. 수익률이 50%, 80%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인가?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흔들렸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2억의 30%면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이면 욕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 몰래 증권사 앱을 깔았어요. 계좌를 만들고 1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일단 조금만 해보자. 정말 수익이 나는지 확인만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카톡방에서 추천한 종목을 샀어요. 종목 이름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방에서 이거 사세요. 곧 오릅니다 하길래 샀어요. 그날 오후 주가가 올랐어요. 5% 정도요. 1천만 원이 1,050만 원이 됐어요. 오, 진짜네. 저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올랐어요. 8% 더 올라서 1,134만 원이 됐어요. 사흘 만에 134만 원을 번 거예요. 이게 주식이구나.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일주일 후 1천만 원은 1,300만 원이 됐어요. 300만 원 수익.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네.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지만 동시에 욕심도 생겼어요. 1천만 원으로 300만 원 벌었으면 5천만 원으로 하면 1,500만 원이잖아? 저는 추가로 4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아내의 몰래요. 아내는 제가 주식하는 줄 몰랐어요. 퇴직금은 공동 계좌에 있었는데 저는 그중 5천만 원을 제 개인 계좌로 옮겼어요. 여보, 개인 용돈 통장 만들었어요. 거기 좀 넣어놨어요. 그래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관리할게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를 믿었던 거죠. 5천만 원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카톡방 추천 종목을 샀어요. 그리고 대박이 났어요. 한 종목이 3일 만에 40% 올랐어요. 5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2천만 원 수익. 저는 황홀했어요. 이런 게 돈 버는 거구나. 그때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래, 와라. 주말에 큰아들이 왔어요. 며느리랑 손주도 같이요. 저녁을 먹다가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퇴직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 그냥 잘 관리하고 있어. 은행 예금하셨어요? 뭐, 그런 셈이지. 아버지, 요즘 은행 금리 너무 낮아요. 제가 좀 관리해 드릴까요? 내가 네, 저 요즘 재테크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주식도 좀 하고요. 주식. 네, 아버지, 주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제대로만 하면요. 저는 그 순간 고백하고 싶었어요. 나도 사실 주식하고 있어. 그것도 잘하고 있어.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들아, 주식은 위험하지 않니? 위험하죠. 근데 제대로 공부하고 하면 괜찮아요. 저 지난 6개월 동안 30% 수익 냈어요. 진짜. 네, 아버지, 제가 퇴직금 좀 관리해 드릴게요. 안전하게 운용할게요. 그럴까? 네, 믿어보세요. 그날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한테 1억을 맡기기로요. 제가 주식으로 번 돈 2천만 원 포함해서 총 1억 2천만 원이요. 나머지 8천만 원은 제 계좌에 남겨뒀어요. 아들이 관리하면 안전하겠지. 나는 나대로 좀 더 해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돈을 맡긴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벌써 5% 수익 났어요. 진짜. 네, 이번 주에 좋은 종목 샀는데 잘 됐어요. 오,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에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저는 기뻤어요. 아들도 잘하고 있고, 저도 잘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1년 후에는 정말 큰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파멸의 시작이라는 거요. 아들한테 돈을 맡긴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정말 잘했어요. 1억 2천이 1억 4천이 됐어요. 2천만 원 수익. 한 달 만에요. 아버지, 이 정도면 연 200% 수익률이에요. 200%? 네, 1년 후면 3억이에요. 진짜. 물론 항상 이렇진 않겠지만 꾸준히 하면 100%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실력이 있었어. 한편으로는 제 실력도 괜찮았어요. 제가 남겨둔 8천만 원도 9,500만 원이 됐어요.
1,500만 원 수익. 카톡방 덕분이었어요. 그 방에서 추천해주는 종목들이 정말 잘 올랐어요. 이게 바로 정보의 힘이구나.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때 욕심이 생겼어요. 아들은 1억 2천으로 2천을 벌었는데 나는 8천으로 1,500을 벌었어. 비율로 치면 내가 더 잘한 거잖아? 아들한테 맡긴 돈도 내가 직접 하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는데 나 그거 다시 가져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좀 더 투자하자. 남은 돈을 더 넣자. 공동 계좌에 남아있던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중 5천만 원을 더 빼서 제 계좌로 옮겼어요. 아내가 눈치챘어요. 여보, 또 돈 옮겼어요? 응, 좀 쓸 데가 있어서. 뭐예요? 친구들이랑 뭘 좀 하려고. 무슨 사업이에요? 아니,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여보, 돈 조심해요. 퇴직금인데. 알아. 걱정 마.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걱정을 무시했어요. 괜찮아. 곧 대박 나면 깜짝 놀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5천만 원을 추가로 주식에 넣었어요. 총 1억 4,500만 원이 제 계좌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계좌에 1억 4천만 원. 합치면 2억 8,500만 원. 퇴직금보다 많았어요. 이미 성공했잖아. 이제 더 크게 가자.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 무렵 카톡방에서 특별한 정보가 올라왔어요. 급등주 정보입니다. 이 종목은 다음 주에 호재가 터집니다. 지금 사면 최소 50% 이상 수익 보장. 50% 이상. 1억 4,500만 원에 50%면 7,250만 원이에요. 일주일 만에요. 이건 기회야. 저는 그 종목을 알아봤어요.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였어요. 주가도 1,000원대 초반이었어요. 이런 걸 사도 되나?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카톡방 사람들이 계속 사진을 올렸어요. 저 지금 5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저는 3천만 원. 저도 올인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저는 결국 샀어요. 1억 4,500만 원 전부르려 올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잘한 걸까?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안심했어요. 다들 사는데 뭐. 정보방에서 추천한 거니까. 다음 날 주가가 5% 올랐어요. 역시 맞았어. 그 다음 날 또 7% 올랐어요. 이틀 만에 12% 수익. 1억 4,500만 원이 1억 6,240만 원이 됐어요. 1,740만 원 수익. 이거다. 이대로만 가면 정말 대박이야. 저는 매일 주가를 확인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도요.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3일째 되는 날 20% 수익이 됐어요. 1억 7,400만 원. 저는 황홀했어요. 이제 곧 50%야. 조금만 더.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주가가 횡보했어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뭐지? 왜 안 올라? 카톡방에 물어봤어요. 혹시 이 종목 괜찮은 거 맞죠? 방장이 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호재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주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5% 정도요. 20% 수익이 15% 수익이 됐어요. 괜찮아. 조정받는 거야. 곧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또 떨어졌어요. 10% 더요. 15% 수익이 5% 수익이 됐어요. 1억 5,225만 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카톡방에 물어봤어요.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계속 떨어지는데요. 방장이 답했어요. 지금 세력들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물량 털어내려고요. 지금 파시면 손해예요. 버티세요. 버티라고요? 네. 곧 급등합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저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재앙이 시작됐어요. 주가가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15%로 떨어졌어요. 하한가였어요. 5% 수익이 마이너스 10% 손실이 됐어요. 1억 3,050만 원.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팔아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카톡방에 다시 물어봤어요. 하한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방장이 답했어요. 절대 파지 마세요. 이건 세력의 함정입니다. 지금 파시면 그들 밥이 됩니다. 하지만 믿고 버티세요. 내일 반등합니다. 저는 팔지 못했어요. 다음 날 또 하한가였어요.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25%가 됐어요. 1억 875만 원. 그 다음 날도 하한가.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40%가 됐어요. 8,700만 원. 일주일 만에 5,8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저는 멘붕이 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정말. 하지만 아내 눈에는 다 보였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요. 그 무렵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관리하던 돈이 좀 손실이 났어요. 얼마나? 20% 정도요. 20%.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1억 4천만 원의 20%면 2,800만 원이에요. 1억 1,200만 원이 남은 거죠. 아들아, 괜찮아. 주식이 원래 그런 거지. 아버지, 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만회할게요. 어떻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게요. 빨리 회복시킬게요. 괜찮겠니? 네, 믿어주세요.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나도 손실을 만회해야 해. 어떻게든. 그때 카톡방에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어요. 급등주 2탄, 이번엔 진짜입니다. 전 종목 실패했지만 이번엔 확실합니다. 이번엔 확실하다고?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실을 만회하려면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한 번만 더. 이번만 성공하면 다 회복돼.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제 계좌에 8,7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더 큰 돈을 넣어야 더 많이 회복하는데. 그때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신용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생활비요. 신용등급이 괜찮으시네요.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6%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을 빌렸어요. 60대 노인이 신용대출을 받은 거예요. 아내도 모르게요. 그 돈을 주식 계좌에 넣었어요. 총 1억 3,7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카톡방에서 추천한 종목을 또 샀어요. 올인으로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거야. 저는 기도하는 심정이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도 실패했어요. 새로 산 종목은 일주일 만에 거래 정지됐어요. 작전주였던 거예요. 주가 조작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거죠. 제 1억 3,700만 원은 휴지 조각이 됐어요. 거래 정지된 주식은 팔 수도 없었어요. 그냥 계좌에 박혀서 숫자로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정말 죽고 싶었어요. 퇴직금 2억 중에 1억 3,700만 원을 날린 거예요. 게다가 신용대출 5천만 원까지요. 남은 건 아들이 관리하는 돈 1억 1,200만 원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아내가 제 통장을 보는 꿈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돈이 왜 이래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땀을 흘리며 깼어요. 낮에는 최대한 평범하게 굴었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또 손실이 좀 났어요. 얼마나? 이번엔 30%요. 30%. 네,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1억 1200만 원의 30%면 3360만 원이에요. 7840만 원이 남은 거죠. 아들아,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꼭 만회할게요. 어떻게? 아버지, 혹시 돈 좀 더 있으세요? 뭐?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이번엔 확실해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말해야 했어요. 아들아, 나도 돈 다 잃었어. 남은 돈이 없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실망할까봐, 아들이 저를 무시할까봐요. 없어. 남은 돈 없어. 진짜요? 아버지 퇴직금 2억 중에 제가 맡은 거 1억 2천 빼고 8천 남았잖아요. 그건 다른 데 썼어. 어디에요? 여러 곳에. 아버지, 제발요.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다 회복시킬게요. 저는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알았어. 5천만 원 줄게. 진짜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게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미 다 날렸는데요. 저는 또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엔 이금융권에서요. 금리는 연 10%였어요.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걸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아, 여기 5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믿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나는 대체 뭐 하는 거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다 잃었어요. 뭐? 아버지가 주신 돈 5천만 원, 그리고 남아있던 돈까지 다 잃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맡았던 돈 1억 2천만 원. 제가 추가로 준 5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제가 날린 1억 3,700만 원까지 합치면요. 퇴직금 2억 중에 3억 7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퇴직금보다 많았어요. 대출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하죠?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됐어. 끊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내한테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갔어요. 5천만 원 6% 이자는 월 25만 원. 5천만 원 10%의 이자는 월 42만 원. 합쳐서 월 67만 원이었어요. 제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감춰야 해. 어떻게든 감춰야 해. 하지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2달 후, 결국 들켰어요. 대출 이자를 못 내서요. 연체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고객님의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자를 삭제했어요. 하지만 계속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휴대폰을 봤어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요. 여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서 있었어요. 제 휴대폰을 들고요. 이게 뭐예요? 뭐가? 대출 연체 문자요. 당신 대출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받았어요? 말해요. 1억. 뭐라고요? 1억? 미안해. 미안하긴 1억을 왜 빌렸어요? 뭐 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말 안 해요? 그럼 내가 알아볼게요. 아내는 은행에 전화했어요. 제 앞에서요. 여보세요. 남편 명의 대출 내역 좀 알려주세요. 네. 1억이요? 두 군데서요? 그럼 퇴직금은요? 공동계좌 잔액은요? 2천만 원이요? 아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퇴직금 2억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응. 나머지는요? 1억 8천은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 없어졌다고? 어디에? 주식. 주식. 당신이 주식을? 응.
미쳤어요? 당신이 주식을 왜 해요? 벌려고. 벌려고? 그래서 다 날렸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우리 노후를 다 말아먹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 해요? 돈이 돌아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날 밤, 집안이 난리였어요. 아내는 밤새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드린 돈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제가 아버지 계좌 확인했는데 2천만 원밖에 없던데요. 다 날렸어. 뭐요? 나도 주식했어. 그것도 실패했어. 뭐라고요? 그리고 내가 관리하던 돈도 제가 관리하던 돈요? 너한테 추가로 준 5천만 원 있잖아. 네. 그게 사실 내가 대출받은 거였어. 뭐요? 난 내가 손실 낼 때 이미 돈이 없었어. 그래서 대출받아서 준 거야.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고요? 미안해. 미안하면 돼요? 저 그 돈으로 제 돈까지 잃었어요. 제 전세 자금이었어요. 제 아이 학자금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해로 끝나요? 아버지 때문에 제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들아,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못 봅니다. 뭐, 제가 아버지한테 실망했어요. 거짓말하고 제 인생까지 망쳤잖아요. 아들아, 제발.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아들아.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도 알게 됐어요. 형한테 들었대요.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진짜예요? 응.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형 전세자금 날렸잖아요. 형 가족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책임질게. 뭘로요? 아버지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아버지랑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형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두 아들 다 저를 떠났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당분간 떨어져 있을게요. 그래. 당신 혼자 반성해요. 아내도 떠났어요. 집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밥상에는 제 밥그릇 하나만 있었어요. 저는 매일 혼자 밥을 먹었어요. 컵라면이나 김치만 먹었어요. 요리할 기운이 없었어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어요. 제 연금으로는 이자도 못 갚았어요. 작은 아들이 이자를 대신 내줬어요.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돈은 보내줬어요. 아마 어머니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작은 아들도 사정이 어려워졌대요. 결국 저는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를요. 집값이 1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돈으로 대출을 갚았어요. 1억 갚고 나니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전세 3천만 원짜리요. 남은 2천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는 아직 친정에 있어요. 가끔 전화는 해요.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밥은 먹어요? 응, 먹어. 그래요. 건강 챙겨요. 너도. 그게 다예요. 아들들은 연락이 없어요. 큰아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제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명절에 한 번 전화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너도. 그게 전부예요. 손주들은 볼 수 없어요. 큰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요. 작은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저는 매일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 연 3%만 받아도 1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가끔 카톡방 생각이 나요. 그 황금 투자 정보방이요. 지금은 나왔어요. 아니, 방이 폭파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신고를 했대요. 방장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들었어요. 친구 박형석도 저처럼 망했대요. 전 재산을 날렸다고요. 이제 친구 사이도 아니에요. 서로 연락 안 해요. 요즘 저는 생각해요. 왜 나는 그렇게 욕심이 많았을까? 2억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왜 더 벌려고 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욕심이었어요. 그냥 순수한 욕심이었어요. 남들은 다 버는데 나만 못 벌면 억울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후회는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가진 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요. 퇴직 후 주식 투자.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방, 유튜브, 카톡방. 절대 믿으면 안 돼요. 100% 수익 보장. 이번 주 대박주.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사기예요. 세상에 100% 보장되는 투자는 없어요. 있다면 그들이 왜 남한테 알려주겠어요? 본인들이 다 하겠죠. 그리고 아들한테 투자 맡기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식은 위험해요. 특히 부모 돈으로 하면 부담감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제 아들처럼요. 손실을 만회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건 도박이에요. 주식이 아니라 도박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에요. 아버지, 저예요. 아들아,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뭐, 그럭저럭요. 그래. 아버지, 사실 전화한 이유가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아, 그래. 맞네.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버지, 저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솔직히요. 그래.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생신은 축하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맙다. 아들아. 다음에 언젠가는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그래. 그럼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아들이 아직 저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아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게 슬펐어요.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일을 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아요. 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돼요. 원룸 관리비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면 딱 맞아요.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가끔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분들을 만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주식으로 돈 날렸어. 나도 자식한테 투자 맡겼다가 망했어. 나도 정보방 믿었다가 사기당했어. 저만 바보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당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위로가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당하는 걸까?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봐요. 욕심은 있는데 지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노인들을 노리는 거겠죠. 정말 조심해야 해요.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노후 자금은 절대 위험한데 투자하면 안 돼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은행 예금이 답답해 보여도 그게 제일 안전해요. 조금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잃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실수를 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퇴직 후 주식 투자,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검증되지 않은 정보방 절대 믿지 마세요. 100% 수익, 대박주, 급등주 이런 말 나오면 다 사기예요. 둘째, 전 재산을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가 기본이에요. 셋째,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넷째, 가족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혼자 감추다가 더 큰 문제가 돼요. 다섯째, 손실 났을 때 만회하려고 더 큰 돈 넣지 마세요. 그게 진짜 파멸의 길이에요. 여섯째, 자식한테 부모 전 재산을 맡기지 마세요. 자식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일곱째, 본인이 이해 못하는 건 투자하지 마세요. 이해 못하면 사기당하기 쉬워요. 이것들만 지켜도 저처럼은 안 될 거예요. 주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하면 수익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노후 자금을 걸 정도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적게 벌어도 안전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가족과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돈도, 가족도, 다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6개월 후 아내가 집에 왔어요. 1년 만이에요. 들어와. 응. 어색했어요. 아내는 부엌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컵라면 박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밥하기 귀찮아서. 제가 할게요. 괜찮아. 괜찮긴요. 앉아 계세요. 아내가 밥을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았어요. 드세요. 고마워.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요? 맛있어서. 바보. 아내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그냥 일하면서 살아야지. 저도 일자리 알아볼게요. 괜찮아? 당신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같이 살아야죠. 미안해. 미안한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 혼자 둘 순 없잖아요. 고마워. 고맙긴요. 그냥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요. 그래. 아내가 돌아왔어요.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아내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을요. 그나들은 아직 연락이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